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PPT가 올라와 있는데, 자, 테스팅에 대한 오해 중에 요게 우리도 그냥 흔히 많이 생각하는 오해거든요. 자, 첫 번째는 테스팅을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테스팅 굉장히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번에 얘기했듯이 매뉴얼 테스팅이라는 거 있죠. 그냥 매뉴얼 보면서 이거 누르면 이게 열려?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는 그건 누구라도 해도 되죠. 근데 제가 요번 학기에 저희 그거 한다 그랬죠. 정적 분석하고 동적 분석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전문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닛 코드 테스팅 정도만 하려고 해도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유닛 코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다 있는 상태에서 테스팅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로그인을 만들었어. 그럼 로그인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로그인 체크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DB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뭘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멀쩡한지 안 한지를 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가짜 정보들을 넣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 테스팅 분야에서는 뭐 스톱, 뭐 드라이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보통 유니코드 이런 데서는 목이라고 해서 가짜로 서버를 만들고 가짜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 테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멀쩡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화이트박스 테스팅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인공지능 배우시잖아요. 인공지능 배우는데 인공지능을 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인공지능을 테스팅 하셔야 돼요.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기술이 있어야 테스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테스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잘 실행됨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실행됨을 보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결함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실행이 되는데 이놈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고, 표준을 잘 따르는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스트는 개발 이후의 작업이다. 테스트는 개발 다 한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늦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바나 이런 거 배우시면서 유닛 테스트라는 거를 당연히 배우시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발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우리 언뜻 얘기했을 때 뭐예요? 개발 초기 문서 나오면 그 문서부터 리뷰하면서 하는 게 테스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게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개발 일정에 따라서 테스트는 생략될 수 있다. 생략을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냐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요. 이게 나중에 제품이 나갔는데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버를 돌리고 있는데 서버가 멈췄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출시를 늦추는 게 낫지, 돌리는 제품이 멈추는 순간에 발생하는 그 데미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생략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테스팅을 제대로 못하면 동일한 문제예요. 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따로 하다못해 전문 인력을 붙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나가서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큰 프로젝트 가면 아예 테스팅 팀들이 따로 들어와요. 아예 전문 업체들이 들어와서 테스팅만 따로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자가 체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제 하는 거고요. 아주 소규모 회사들이나 테스터가 없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고 자기가 테스팅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커져도 부서 내 혹은 그 팀 내 이제 테스팅하는 인력들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거 테스트 다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듯이 테스트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테스팅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일 거고요. 나중에 저랑 이 수업 말고 다른 수업 시간에 저희 스프링 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저희 유니코드 만들 거거든요. 유닛 테스트 이런 거 할 건데 그 유닛 테스트 할 때 보시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개발보다 더 좀 복잡한 경우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그 툴들 쓸 거거든요. 그 분석 툴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툴을 써서 결과만 볼 건데 중요한 건 그 툴도 만들어야죠. 누군가는 그 프로그램을 자동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는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한 테스팅은 사실 불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결함을 최대한 줄이고 혹은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존재하는 모든 결함을, 존재하는 모든 오류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최소화시키는 거죠. 최소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경우를 커버를 한 다음에 하고 싶지만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건 어렵고요. 가능한 한 위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막는 거죠. 여러분들 자바 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IO 익셉션은 무조건 핸들링을 하셔야 돼요. IO 익셉션은 어때요? IO 익셉션 하면 트라이 캐치해서 잡아서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런타임 익셉션들이 있어요. 나누기 제로를 한다든지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예외 처리 안 해요. 왜 안 하죠? 런타임 익셉션 왜 안 하냐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뭐예요? 파일이 없으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딱 제약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얼마든지 내가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인터럽트 익셉션인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코드를 뽑아서 전원이 나가는 예외. 이거 어떻게 핸들링해요?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런타임 익셉션인데 이런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할 수 없어요.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UPS를 달아가지고 전원이 안 끊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코드 뽑는 앞에다가 경비원 놓고 누가 가서 못 뽑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예외 처리가 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그런 예외가 발생하면 그냥 죽지 이러면서 그냥 두는 애들이 뭐예요? 우리 런타임 익셉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핸들링 안 하지만 그 외 애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테스팅도 다 체크할 수는 없어요. 그나마 어때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뻔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런 애들은 미리미리 해서 어떻게 해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팅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시스템이 잘 된다는 걸 보이는 게 테스팅이고 개발 이후에 해야 되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면 못할 수도 있고 어렵지도 않고 완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오해는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